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번에 그 볼턴 회고록 The Room Which It Happened, 그 방, 그 일이 있었던 그 방이라는 그 소위 그 볼턴의 회고록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또 북한이 당사국이 되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볼턴 보좌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라는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하기야 이 겨냥한 것은 오히려 백악관 볼턴이 겨냥한 것은 트럼프지 문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런 요지의 어떤 자기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바가 없다,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중립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지금 정부에서 항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거는 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군데 거기 당사국들이 많이 덮친 그런 격이 됐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은 지난 9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트윗 경질을 당했습니다. 트위터로 그냥 임명 끝. 이에 앙심을 품고 회고록을 집필을 했는지 아니면 앙심을 안 품고, 누구나가 백악관에 있다 보면 회고록을 웬만하면 펼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회고록을 잘 펼치고 사실대로 펼쳐서 여태까지 쭉 많은 세월을 지나왔는데, 정작 요번에 그 볼턴의 표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약간의 상처를 준 거에는 커다란 상처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돌고 있죠. 이 회고록의 전문에 따르면 말이죠, 이 데일리안이 또 이 회고록 전문을 아마 입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일리안이 그 입수된 그 회고록 전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정신분열적인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소위 그 데일리안이 입수한 회고록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노이의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전달된 문 대통령의 입장, 이거를 갖다가 정신분열적인 생각이라고 우려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정신분열적이라는 생각, 이것이 좀 워딩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아마 분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스키조프레닉, 이거는 형용사인데, 정신분열적인 모습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형용사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이 스키조프레니아, 거기 A하고 뒤에 C가 들어감으로써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스키조프레니아 하면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얘기합니다. 분열증을 얘기합니다. 진단을 얘기합니다. 진단. 근데 이거는 스키조프레닉, 정신분열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크게 분노하거나 그럴 생각할 이유는 없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지적하면서 비핵화를 해야 북한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권유는 했지만은 김정은은 영변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거부해가지고 결국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정의용이가 며칠 뒤에 볼턴 보좌관과 대화에서 소위 문 대통령의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는 비핵화의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턴 보좌관이 영변 핵폐기와 함께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게 이른바 단계별로 비핵화를 진행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 그 자체인데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르다면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높이 평가한 문 대통령 그 언동이 상당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판한 게 그게 스키조프레닉이라는 단어가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해 6월달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3자회동에 있었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찬 관련한 그 기술 그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트위터로 만나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기쁨에 꽉 차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누구도 김정은과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모른다고 우쭐거렸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지적 사업으로 내세웠던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하트라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하트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전혀 거기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사실에 적시해서 자기는 그냥 중립적으로 썼다. 문 대통령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 이런 항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하트라인에 남측 전화기는 청와대 그 대통령 앞에 데스크에 있는데 저쪽에 하트라인은 그 사무실에 있다는 거죠. 정상 간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북측 전화기는 김정은은 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폭로된 겁니다. 결국 일종의 망신이라면 망신이죠. 하트라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하트라인이 없다는 것 그건 허상이고 허구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그 점이 좀 불쾌할 수가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동 참석 요청이 3차례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동 참석 요청, 남북미 3자가 만나는데 참석 요청을 했는데 3차례 거절당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배석 요청을 거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녀온 뒤에 오산 비행장에서 만나자 완곡한 동행 거부 의사를 피력했는데 바로 이것이 상당히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두 정상이 대통령을 거부를 하고 있으니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니 상당히 불쾌한 그런 감정일 겁니다. 이런 것이 노출이 돼 버리니까 상당히 좀 민망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 하고 끝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제3자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시각은 4분여에 불과했고 문 대통령이 제3회 장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1대1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북미 회동 참석한 건 3번 거절당했다는 이 사실. 또 볼턴은 그러나 그 글을 여기다 노출시키는 것은 문을 겨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립적인 맥락에서 기술했지 자기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항변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만큼 청와대 여당 반응은 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볼턴의 이 기술이 상당히 팩트에 준해 가지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볼턴의 회고록이 신뢰성이 없다면 그거 지금 이렇게 벌집 쑤신 듯 이렇게 세계가 온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에 준해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문 대통령을 비난할 여지도 없고 아무런 그거 없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기술했다. 중립적 맥락에서 기술했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너무 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걸 갖다가 할 필요 없고 시간이 그냥 시간은 지나가고 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낫지. 여기 대해서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실을 팩트를 갖다 기술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걸 하느냐 하는 것을 미국적 사고방식으로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사실대로 그냥 노출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로 해서 위장을 했다든가 무슨 거짓말로 모해를 했다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팩트를 얘기했다고 지금 볼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이제 폭로가 되니까 문제죠. 이제 청와대가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뭐 정의용이가 스키조프레닉, 다시 말하자면 정신분열적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고 뭐 했다, 뭐 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반응이다, 뭐 등등 그 용어들이 나오고 하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판문점 회담에 참석 동행을 갖다 김정은이도 거절했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도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낼 때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로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가 부합되지 않다는 논거를 대서 볼턴에게 정상적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볼턴을 향해서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항의를 하려면 그러면 논거에 의해서 딱딱한 문제를 제기를 당사자에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문 대통령 관련 언급, 신뢰성을 깎아내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볼턴의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The Room, Which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그 책에 나온 얘기들은 사실을 왜곡되게 했다는 트럼프한테 볼턴이 혼납니다. 이 왜곡된 건 허위사실이 되니까. 오히려 허위사실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허위사실이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압도적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고록이. 그러니까 이 회고록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차원 높은 대응 방식이지. 이걸 일일이 딱 해가지고 뭐 발끈이 하겠지만은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걸 설득력 있게 듣겠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뭐 볼턴을 갖다 신뢰성을 깎아내릴 만한 그럴 만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서 센세이셔널하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팩트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팩트가 아닌 사실이 있으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항의를 해서 어떤 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언론에 게재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 관련 언급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또 볼턴 자체가 자기가 문 대통령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뭐 하겠느냐, 자기는 중립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대응을 하고 얘기를 해본다는 것이 그것은 뭐 필요한 의미가 있겠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투입 경질을 당했다는 원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에게는 특별히 호불호라든가 개인적 원한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뭐 미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회고록에서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뭐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을 지필해야 할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고 보면 문 대통령에게 일반적 상식으로는 여기가 주도를 하고 했으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없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소위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하트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는 북측 전화기는 김정은도 오지 않는 그런 공간에 있다는 내용 기술은 정상 간의 소통을 트위터로 통해서 한다는 발상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기술됐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위터는 뭐 정상간 하트라인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트위터로 딱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같이 소통해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발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상 간에는 하트라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트라인을 해야 되는데 트윗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거지. 오히려 발언자인 문 대통령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뭐 한 거 그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맥을 볼 때 말이죠. 문재인 자연인 대통령을 갖다가 특히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게 보입니다.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신문에 난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꼭 문 대통령을 뭐 깎아내리려고 뭐 겨냥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팩트를 하고 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을 겨냥을 했다면은 막 겨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겨냥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렇다 이거죠.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배석 요청이 3차례나 거절당했다는 대목. 그것도 볼턴 전 보좌관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위 분쟁으로 미북 회동이 이렇게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는데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다. 자기의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기록한 거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그 분쟁 때문에 예를 들면 판문점 회담 참석 요청으로 인해서 뭐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또 미북 회동이 또 무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쟁으로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다면서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오기를 사실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나중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그 명문 예일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이런 분야에서 재능과 경력 풍부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또 회고록 내용을 극력 부인해야 할 위치에 놓인 폼페이오 장관도,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미 현 국무장관이고 오히려 굉장히 비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볼턴을 갖다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부정을 한 거 아닙니다. 반쪽짜리 진실. 그러니까 50% 이상은 진실이다. 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입장, 지금 국무장관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임명되어 있는 그 상황,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기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80% 이상 진실이라 이런 뜻이죠. 그 입장, 국무장관 입장에서 지금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그러면은 애매하지 않아요? 진실이 5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벗겨나면은 그 진실이 100%가 될 수 있고 80% 이상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고록의 내용이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내용을 갖다가 따를 때 뭐 지난해 6월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라고 주장했는데, 판문점에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나가가지고 북한 김정은 맞이하고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이벤트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문이 확 닫혀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촬영에 나왔지 않습니까? 3자 회동은 4분에 그친 이벤트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은 53분간의 긴 시간에 단둘이 했다는, 바로 그 대면을 했다는, 회담을 했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회고록의 신뢰성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하고 여당 관계자들이 마치 지금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벌집 쓴 것처럼 막 반응하고 뭐 이를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갔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허허 웃고 넘어간 것,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이 통합당의 부대변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단 7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다던 남북정상 하트라인이 실제로는 한 번도 작동이 안 됐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도 그것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가 운전자 조종자라고 그림을 만들기 위해 매달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외교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서둘렀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전부 허상이었다. 허구였다. 뭐 이런 결론이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은 허구였다는 게 나오고, 한국의 창조물이라는 볼턴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게만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니다. 왜? 지금 북한의 그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지금 온갖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던 대북 문제, 친북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의 성과였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이 소위 말해서 정부가 운전자 조종자라는 그런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이 성찰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 북한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회상해서 분석하는 그런 머리를 가져야 된다.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을 가져야지. 지금 북한의 실상이 저런 게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김여정의 모습, 뭐 전부 다 김정은의 모습들이 다 그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또다시 그들에게
그들하고 이런 게 있죠. 우리 가장 좋은 말로 한국에 기름과 물이다. 기름하고 물은 섞일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북한하고 이 대한민국은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침략 야욕, 정복 야욕에 잡혀 있는 침략자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화에서 같은 뭐 동족이니 뭐니 그런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허상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